건널목에 신호음이 울리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주행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은 피할 수 없죠. 휴지조가 구겨지듯이 그냥 확 구겨졌어요. 내려오는 도중에 기차가 지나왔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죠. 도로와 철길이 교차하는 곳, 철도 건널목에서 일어난 사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사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답니다. 생업이었던 배달 대행 일도 무서워졌다는 제보자. 그날은 평소보다 좀 더 속력을 올려서 달리던 참이었습니다. 날도 그때 덥기도 하고 배달도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났었어. 이것만 하고 놀아야겠다라는 마음에 모든 신호를 다 어기고 갔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제보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던 순간 전철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고 간호사분이 이제 정신 드세요 해서 여기 며칠 동안 있었냐 하니까 3일 동안 있었다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치아가 부러지고 간, 신장이 파열되는 등 성한대가 없었다는데요. 사고를 당한 지 3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상을 보면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어서 전철이 다가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왜 선로 위에 멈춰서 있었던 걸까요? 빨리 지나가야지. 왜냐면 차단기가 내려가지고 연락 갔는데 실수로 N단 밟았던 것 같아요. 선로에 진입한 순간 실수로 중립기어를 밟아 오토바이를 움직일 수 없게 됐고 결국 전철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건널목 신호를 어겼던 제보자.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됐다는데요. 정말 죄송하고 저기 앞에 있는 두 차하고 저기 신호수 아저씨들도 이런 기억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죄송하죠. 그런데 신호를 지키지 않는 건 비단 제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찾은 사고 현장. 일단 정지는 더더욱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서행하는 것조차도 지켜주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차가 노면 표시를 무시한 채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급기한 지금 봤죠? 이 안에 들어와서 쓰면 안 된다는 건데 예보가 4초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않고 서행으로 술술술 들어오다가 털로에 걸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눈앞에 열차가 없다는 이유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철도 건널목을 안전하게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건널목을 건너실 때는 일단 정지를 하셔야 되고요. 관리원이 일단 정지라든지 그런 거를 하실 때는 또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건널목에 갇힐 경우가 있을 때는 차단기를 돌파하시든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는 게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철도의 특성상 쇠바퀴잖아요. 레일도 세고. 그러니까 마찰이 적어서 제동거리가 도로교통위에서 현저히 깁니다. 통상적으로 한 110km 정도로 차가 철도가 운행할 때 제동거리가 한 600m 정도 나옵니다. 같은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약 70m. 열차와는 약 8배 차이가 나는 건데요. 기관사들이 보는 즉시 비상제동을 취급해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고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열차가 위험을 감지하고 비상제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작년 같은 건널목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습기사의 실수로 마을버스가 선로 위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데요. 기관사는 건널목 관리원의 수신호를 발견하고 곧바로 열차를 제동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막을 순 없었죠. 당시 열차의 운행 속도는 시속 68km. 승용차였다면 충분히 사고 직전에 차를 멈출 수 있었겠지만 열차는 버스와 충도로 약 20m를 더 가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버스에 타고 있던 선임기사와 수습기사는 중상, 승객도 3명이나 다치고 말았죠. 열차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번지기 십상인데요. 자, 올해 2월 한 건널목의 CCTV 영상입니다. 차 한 대가 진입한 순간, 어휴! 선로 위에 진입했을 때 브레이크 등이 켜진 걸 보면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것 같은데요. 차단기가 내려온 상황을 확인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 옆에 이제 타고 있던 딸이고 사망하고 본인은 심하게 다친 그런 사고죠. 당시 차단기가 내려와 있긴 했지만 도로 위에 중앙선과 정지선이 희미하게 지워져 있어서 진입 방향을 헷갈릴 법했는데요. 운전자는 차단기가 없는 반대 방향으로 진입했고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다시 찾은 현장. 이전과 달라진 점이 눈에 띄는데요. 희미하던 중앙선과 정지선이 새로 칠해졌고 중앙 분리대와 과속 방지턱이 생겼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최대한 시설적인 쪽에 어떤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철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약 300건. 사망자와 중상자 수는 무려 251명입니다. 치명률이 상당하죠. 위험한 건 운전자뿐만 아니라 열차에 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만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무려 54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친 대만 최악의 열차 사고. 연휴 첫날 수많은 승객을 태운 열차가 선로 위 의문의 물체와 충돌하며 탈선하고 만 건데요. 물체의 정체는 바로 인근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진 트럭. 기관사는 약 300m 전부터 트럭을 발견하고 열차를 제동했지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열차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방해물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이미 사고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열차는 제동거리가 길어서 돌발 상황에 취약합니다. 철도 건널목을 건너는 운전자나 보행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나라의 철도 건널목이 얼마나 있을까 싶겠지만 현재 800개소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의 총 연장 길이는 5,100km 이상으로 서울, 부산을 6번 넘게 왕복할 수 있는 길인데요. 철도와 지하철 등 철길을 이용하는 하루 이용객도 1,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도가 많은 이들의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1899년 인천역 앞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차를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가마나 말, 인력거 등이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그 당시 철도의 등장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반나절이나 걸리던 거리를 단 1시간 반 만에 갈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당시의 신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륜기의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차량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일제가 우리 국토 곳곳을 가로지르며 만든 철길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자원 수탈을 용이하게 했던 겁니다. 철도의 등장은 전에 없던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철도는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광복 이후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첫 열차, 조선 해방자호가 운행을 시작했고 한국전쟁 이후엔 화물 수송의 50% 이상을 철도가 담당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70년대엔 전철이 개통되며 수도권으로 통근하는 시민의 반역할을 톡톡히 했죠. 대도시로 공부하러 가던 통학열차, 청춘들의 설렘이 가득 담긴 낭만열차, 집 떠나와 훈련소로 가는 입영열차까지. 철도는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발전했다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겠죠? 아직도 철길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이원기 씨. 15년 전 이곳 건널목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원기 씨는 당시 바쁜 아들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봤다는데요. 그러던 중 퇴근이 늦어져 손주를 데리러 가지 못했던 바로 그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는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본인 탓인 것 같은 상처, 결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빨리 갔으면 내가 미안할 따름이지 뭐. 내가 잘 돌봤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이들이 같은 사고를 겪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죠. 내가 막 울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때. 건널목에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간설에도 있으면 더 사람이 덜 죽었을 거라고 막 울면서 내가 항의를 했다고. 사고 이후 건널목엔 관리원이 배치됐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건널목은 안전해졌을까요? 작년 같은 장소의 CCTV 영상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 건널목 관리원이 깃발을 흔드는데도 그대로 직진해. 자, 열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병원에 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아요. 음주도 아니었어요. 우측에 화물차가 있었어요. 투신호를 못 보고 거기에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 건널목에서 희생된 사람만 14명, 크게 다친 사람까지 합하면 총 22명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한때 죽음의 건널목으로도 불렸다는 이곳. 대학교 인근에 있어 보행자가 많을 뿐더러 근처 채석장을 오가는 화물차의 수도 상당합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엔 차가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한다는데요. 여기는 꼬링을 좀 많이 하거든. 여기 이제 2대만 넘어와 있으면은 3대째는 요가 걸린다니까, 저게. 앞차를 뒤따라가던 차가 선로에 걸쳐져 있어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곳엔 고속철도가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이 크다는데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속철도 같이 속도가 빠르고 관성이 큰 경우에는 일반 건널목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예 일반 보행자라든지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과 교차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심지를 벗어나서 우회 철로를 만드는 방법이 좋습니다. 철도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초래한 참극 또한 컸죠. 어떤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입니다. 더 이상 철길 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철도관리청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